지금 이 미국에서 지난 연말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개인 저축이 90%가 급감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 저축이 20년에 4조 8,500달러인데 현재 5,200억 달러로 무려 90%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개인이 100원을 가지고 있다가 저축이 10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뭔가 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현재 저축 수준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런 이 사람들이 저축을 못하는 이유의 핵심은 이 7%대의 미국의 물가 수준 때문이다. 그래서 현금 들고 있으면 점점 현금의 가치가 없어지니 미리 물건을 사는 게 낫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동안에 물가가 안 떨어졌던 이유가 저축액을 소비해서 지금 버텼는데 이것도 지금 바닥을 드러낸다. 그래서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될 거다. 이제 소비 여력이 바닥이 나버리고요. 소비 여력이 바닥이 나면 결국 기업의 투자나 고용이 사라지게 되고 실업률도 굉장히 높아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면 미국의 Z세대 하원 의원이 워싱턴 DC에 아파트를 못 구했다. 즉 우버 기사로 일하다가 지금 97년생이 민주당의 하원 의원이 됐는데 1년 동안의 출마비 그리고 또 생활비 등을 갖다가 지금 감당하지 못해 빚도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무 상태가 안 좋다. 하원 의원 연봉 2억 2천만 원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를 월세를 내려고 이게 신용 검사를 하는데 12만 원인가 돈을 내고 했대요. 그래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의원실에서 잠자리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미국의 지금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데요. 자, 올해 지금 가장 위기를 갖다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부동산발 금융위기 경고입니다. 제2금융의 PF 대출이 처음으로 10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등 이 금융권의 PF 대출이 한국의 금융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PF라는 것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을 짓는 개발 사업의 기대 수익을 보고 담보 없이 지금 사업비를 빌려주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PF 대출을 내준 이 금융기관이 이 사업이 건설 사업이 프로젝트가 자초되면 뭉치돈을 크게 떼이죠. 몇백억, 몇천억을 떼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기존 금융권 PF 대출이 140조 6천억이고요. 은행에서 빌려준 거는 30조 8천억밖에 안 되고 보험, 정권, 저축은행 등 이금융권이 빌려준 금액이 109조 8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권의 PF 대출 규모가 100조를 넘긴 것은 처음인데 자, 보험회사가 44조 6천억, 캐피탈이 27조 2천억, 정권회사가 27조 4천억, 저축은행이 10조 6천억이라는 거예요. 자, 2012년에 이 금융권 PF 대출이 12조 7천억밖에 안 됐는데 2015년에 32조, 그리고 2017년에 48조, 2019년에 73조, 2021년에 99조로 늘어나서 작년에 109조까지 가버린 거예요. 자, 오랫동안 이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보고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더 그랬죠. 그러니까 싼 금리로 PF 대출 받아서 아파트 비싸게 지어서 팔아먹으면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PF 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냉각이 되어서 미분양이 속출할 경우 대출 회수가 어려울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은행들은 그래도 건설회사에 대출해 줄 때 안전한 유명 아파트 브랜드 등에 빌려주는 데 대해서 빌려주지만 제2금융권은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등에 많이 빌려줘요. 그래서 PF 대출 중 아파트 비율이
은행은 66.6, 3분의 2가 아파트. 정권회사는 21.6, 저축은행은 15.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건설 원자재 값이 지금 워낙 치솟으면서 PF 대출 받은 회사들이 원자재 값 상승으로 자금 부족에 내몰린 상태에서 지금 금리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금융권에 연체되는 PF 대출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정권사는 11.4, 저축은행 2.4, 캐피탈 0.9, 그리고 보험회사 0.5%예요. 그래서 은행 PF 대출 부실 비율이 0.1%와 비교해서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스 신용평가는 최근 정권, 캐피탈,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 4개 업종의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보고 특히 PF 탓에 정권, 캐피탈, 저축은행이 부실 우려가 커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값, 2023년에 집값이 20% 이상 더 떨어질 경우 지금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고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 경제 성장률 추락 쇼크가 오고 그래서 금융권까지 이제 PF가 부도나게 되면 줄도사 나고 그래서 부동산 PF 부실이 한국 경제의 최대 내간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하락하고 자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은 전부 연끌 대출을 줄인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면 주택 구입 부담 사상 최고 연끌족 월급 서울 중간소득 기준 54%가 원리금 상한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에 연끌 대출족들의 이 상한액이 커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지금 갈수록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한액이 가구 소득의 25%를 차지하면 그걸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00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50을 차지한다면 소득에 그건 200이 넘는 거예요. 근데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9월 말 작년 9월 말 214.6 그래서 6월 말에 204에 비해서 10.6이 올랐어요. 자, 이건 뭔가 하면 월급 54%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빚을 갚는데 2013년 3월에 100 이하였던 서울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장기적으로 이 저리가 되고 돈이 많이 풀리면서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제 이게 엄청나게 높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산층 젊은 사람들 상당수가 벌어서 절반 이상을 지금 뭘 한다? 은행에 집 산다고 빌린 돈 갚는 데 열중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가 빚을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자 그러면서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부동산이 하락해도 이제 집을 못 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이제는 집값 떨어져도 못 산다. 한숨이 깊어진다. 그래서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이렇게 높아져서 고금리 하에서 엄청난 돈이 절반 이상이 빚 갚는 데 들어가는데 집값이 떨어진다고 집을 살 수 있느냐. 그래서 고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삼켜버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건설에서 시작이 되어서 산업 전반으로 지금 소비가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고 지금 해외 수출, 무역도 줄어들면서 경제 침체가 번져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 악순환 구조에 접어들어서요. 자,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한 10년간 부동산이 좀 불황이었지만 그때는 경제가 이 정도로 심각하게 침체에 접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완전히 침체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폭락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 이 충격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보면 8% 육박 신용대출 금리
올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넘친다.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 한흥국은행이 금리를 갖다가 0.25씩 한 두 번쯤 올려서 지금 3.75 정도까지 올리고 11월쯤에는 기준금리를 낮출 거다. 그래서 인플레가 조기에 안정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2분기에 미 금리가 방향을 전환하면 국내 부동산도 상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올해 4분기까지는 늦어도 부동산이 되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좀 웃기는 소리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금리가 쉽사리 떨어질 리도 없고 금리를 낮췄다가 다시 인플레가 번지기 시작하면서 더 큰 금리 인상을 맞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레일에 들었었어요. 한국은 말할 것도 없이 부동산발, 경제 침체, 그리고 금융위기에 이 레일에 올라선 겁니다. 이걸 갖다가 털어낼 방법이 지금 별로 없어요. 정부가 연끌족의 아파트들을 사줘야 된다. 오늘 누가 그런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정부가 나서서 연끌족들이 빚을 잔뜩 내서 산 아파트를 사줄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봅니까? 결국은요, 지금 이 PF 대출의 부도가 시작이 되고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부도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사회 전반에 연쇄적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레일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